네. 예, 먼저 소감 먼저. 소감 됐습니다. 소감 질문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MBC 정성빈입니다. 토론 잘 들었고요. 말씀 주신 대로 3가는 이제 마지막 토론 마무리하셨는데 소감 네. 동시에 오늘도 토론 과정에서도 후보가 네거티브 구박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이준석 후보가 변영국 후보나 후보님께 젓가락 강속하면서 공세를 펼쳤는데 이런 전반적인 내용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토론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잘난 점을 내보이고 상대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거니까 이준석 후보나 다른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만합니다. 이 토론 과정을 통해서 또 더 많은 것을 저도 배웠으니까 그걸 소득이라면 소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의 오기준이라고 합니다. 네. 사전 투표 기간 이제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이제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는데 네. 좀 판세 어떻게 보시고 앞으로 전략은 좀 어떻게 구상하실지 궁금합니다.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사를 해서 그건 알아볼 수는 있으니까 우리는 깜깜이는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미세한 박빙의 승부라고 생각하고 또 세 표가 부족하다 이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지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우리 국민들께서도 어떤 선택이 대한민국을 더 낫게 만들 것인지 이 점을 깊이 생각해 주시길 바라고 자칫 내란 세력이 다시 복귀할 수 있다. 김문수 아바타를 통해서 상황 윤석열이 화려하게 귀환할 수도 있다는 점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질문. 적대적 정치 이제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저에게 이러한 적대적 정치를 해소하라고 진보 정치에 상임을 준 것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진보 정치가 국민의 삶을 다시 통합시키고 잘못된 이러한 양당의 적대 정치, 진영 정치를 해소하는데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 간의 경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우리는 지나치게 나와 입장이 다른 경우에는 마치 제거해야 될 상대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극단적인 형태가 바로 야당을 다 쓸어내버리겠다고 하는 비상계엄 선포 같은 거죠. 우리는 통합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까지는 한쪽을 대변하겠지만 대표로 선출된 이후에는 전체를 대표하고 그 공동체가 분열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죠. 저를 지지하지 않는 분들께도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 지지하는 후보가 다르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로 서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고 결론이 나면 그 차이들을 넘어서서 서로 인정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서 모두가 더 나은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저도 대통령이 된다면 당연히 저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든 또 지지한 사람이든 또는 무관심한 사람이든 똑같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존중하고 동일한 기회를 부여하고 또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합의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다른 질문 있으세요? 임서원입니다. 오늘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아직 가능성 있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일화, 내란 단일화를 하겠지요. 그들은 국가 공동체, 국민의 이익보다는 사적 이익, 정치적 이익이 더 중요한 그런 분들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저는 내란 세력 단일화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쪽으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내란 세력들과 또 그에 동의하는 또 용인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집단은 당연히 단일화로 더 힘을 키워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영국 더가디언 라파엘 라시드입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통령 된다면 어떤 대통령 되고 싶으세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제가 오늘 강조한 점은 본인 자신이 가정 통합도 못하고 자기 형님 형수님하고도 욕하고 서로 정신병원에 집어넣고 자기 가족도 통합 못하고 또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은 비명 행사, 좀 어려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비명 행사 아세요? 그 좀 어려운 말인데 비명 행사, 친명 행제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문제가 많은 당 운영, 그 반대를 못하는 이런 당 운영, 그리고 여야 간에도 계속 탄핵하고 계속 특검하고 계속 그냥 민주노총 편에 서가지고 노란봉투법 계속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통합이 되겠냐. 합리적으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지, 타협해야지 통합이 되지. 내 주장만 계속하고 전 세계 역사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탄핵을 31번 한 나라 있습니까? 없죠. 특검을 이렇게 많이 하고 이렇게 자기를 유죄 판결한다고 해서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특검한다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리고 자기를 수사한 검찰청을 없애버리겠다. 모든 범죄가 5개 재판을 받으면서 모두 다 이거는 가짜다, 모두 다 이거는 거짓이다, 모두 다 억울하다. 그러면 이 세상에 이 법이 어디 있고 법치가 어디 있고 재판이 어디 있고 수사를 어떻게 하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토론 끝나고 이준석 후보랑 따로 만날 계획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아까 드렸던 질문인데 그 모든 노력을 다하시겠다는 거에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건지. 뭐 하여튼 여러 부분, 뭐 예를 들면 아까 이낙연 우리 전 총리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이낙연 전 총리 발표한 글은 보셨죠? 정말 이거 괴물 방탄 독재가 앞에 나타나고 괴물 국가로 가고 있는데 이거 막는데 뭐 당이 전부 힘을 합쳐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진 우리 이낙연 총리가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겠습니다. 그래서 저보다도 더 민주당 내부 사정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겪어본 그분의 말씀 정말 간단하게 넘길 수 없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에게 들어가는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않는 것으로 일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국민들께서 목도하셨듯이 이재명 후보의 외교 안보에 관한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사법 리스크보다 더 심각합니다. 결국은 왜곡된 인식을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이 저렇게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일에 연루되어 있으면은 우리나라의 외교 자체가 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 것을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가지고 계속 검찰 탓, 수사기관 탓만 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런 것들도 얼마나 그가 사법 체계를 무시하는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니 아까 권영국 후보가 지적하셨던데 왜 이렇게 이런 내용만 토론에 나오느냐. 그만큼 이재명 후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가 저에 대해 가지고 무슨 사법 리스크나 아니면 범죄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후보는 기본적으로 후보 자질이 없는 여러 범죄와 연루되어 있는 후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질문 받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TV 토론이었는데 스스로 토론에 대한 평가. 뭐 제가 첫째, 둘째, 셋째 토론 전부 다 이재명 후보의 토론 매너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걸 지적할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계속 질문하는 것에 대한 답은 회피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국민들을 우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것이 제가 늘 말하지만은
이런 침대 축구식의 토론이 국제사회에서 먹히겠느냐, 국제사회에서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 것이다,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자격이 없습니다. 대표님, 오늘이 단일화 언급의 마지노선인 것 같은데 네. 혹시 오늘 뭐 김문수 후보가 뭐 만나자거나 그런 연락이 있었는지. 전혀 제안받은 바도 없고 만날 계획도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확고하게 오늘 낮에도 제가 국민들 오해 없으시도록 미리 말해놓은 것처럼 저는 단일화에 응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습니다. 후보님 오늘 만약에 그럼 자택으로 찾아오시거나 하면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뭐 오늘 동탄 자택에 있을지 아니면은 또 다른 지역에 있을지는 또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아마 제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네. 오늘 토론을 마치고 나니까 매우 씁쓸한 느낌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대선 토론 정도라면 주로 어떤 정책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이런 정책과 비전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고 네거티브 공세로 일관했습니다. 그 토론장에 서 있는 내내 매우 불편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저에게 외교 관계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개헌에 대해서 물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3후보는 상대방에 대한 공격으로 일관하느라고 그러한 질문은 전혀 저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3번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 최선을 다해 이야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노동자의 삶이, 그리고 우리 서민들의 삶이 정말로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정치가 바꾸어 갈 것인지, 또 거기에 어떻게 말을 건넬 것인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오늘 실망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삶을, 그리고 노동자의 삶을, 서민의 삶을, 또 사회 약자들의 삶을, 소수자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후보로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 얘기를 이번 토론이 끝난 이후에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을 향해서 해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이러한 서로 네거티브하고 공격하고 악마화하고 이런 적대적 정치 이제 해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저에게 이러한 적대적 정치를 해소하라고 진보 정치에게 사명을 준 것으로 오늘 토론회에서 명백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진보 정치가 국민의 삶을 다시 통합시키고 잘못된 이러한 양당의 적대 정치, 진영 정치를 해소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 갈 것임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네거티브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사실 가장 당황스러우셨을 만한 질문 중에 하나가 이준석 후보께서 이재명 후보 말씀을 하시면서 과거 말은 조금 여성에 대한 혐오적인 극단적인 워딩까지 써가면서 질문을 권후 분께 드렸는데요. 네. 그 질문 받으셨을 때 심정이 좀 어떠셨는지랑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예, 매우 의도가 불순했죠. 다른 후보의 입을 통해서 다른 특정 후보를 공격하도록 만들었어요. 예, 매우 곤혹스럽기도 했고, 인신공격을 저렇게 하는가?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문제, 지금 이 정책장에서는 적어도 자질 문제를 검증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나중에 밖에서 이야기해도 될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보는 데서 그게 낯뜨거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정도의 자질이라면 오히려 본인이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굉장히 불쾌했습니다.